마지막으로 교과서 62쪽 중앙집권국가의 발전 내용 살펴보면서 마지막까지 힘내보겠습니다. 교과서 62쪽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앙집권국가의 발전. 우리 계속 선생님이 중앙집권국가.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반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 라는 내용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그 내용의 최종 끝판왕 정리 내용을 마지막 교과서 62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대체 중앙집권국가가 뭐길래 이렇습니까? 그 내용을 어렴풋이는 여러분 알고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교과서 62쪽으로 마지막 정리합니다. 먼저 교과서 62쪽 중간에 나오는 그림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얘들아. 이 그림 진짜 재밌다, 그치? 나만 재밌니? 자, 얘네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그치? 중앙집권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다, 그치? 근데 이 배가 몇 대 있어? 3대 아니야. 여기 봐, 여기 왼쪽에 또 있잖아. 누구랑 누구? 가야랑 부여도 있지. 자, 신라, 백제, 고구려는 모두 순탄하게 항해를 하고 있어. 중앙집권국가로 잘 나아가고 있어. 그러나 부여와 가야는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지.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지 못했던 부여와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갔던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림에서 잠깐만 살펴볼게. 잘 적혀있지? 뭐 반포? 법 반포, 율령, 법, 영토 확장, 한강, 왕위 세습, 왕권이 엄청 강해지는 거, 관등제 정비. 이것도 제도를 잘 정비하는 거야. 여기에 관등제뿐만 아니라 관복제도 정비했었지.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는 불교의 수용까지.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중앙집권 국가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자, 부여와 가야는 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가야 연맹을 형성한 각 소국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하여 여러 소국을 하나로 통합할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지 못했다. 앞서 배웠지만 가야는 여러 소국들이 낙동강 유역의 독자적인 성격을 확립하면서 부유했고 또 경제력도 높았지만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통일되지는 못했다. 또한 백제와 신라의 압력이 가야의 성장을 막았다. 이 때문에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국가 단계에서 신라에 복속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부여도 삼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아하. 중앙집권 국가에 대한 내용이 위쪽에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삼국이 어디야? 고구려, 백제, 신라는 건국 초기에는 연맹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치? 고구려에 5개의 부족이 있었잖아, 얘들아. 그러나 점차 왕권이 성장하면서 중앙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과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의 지배층들은 독자성을 잃고 모로 흡수돼 귀족으로 흡수되었다. 이들은 관등제 등을 통해 왕의 관리로 서열화되었다. 왕 아래 헤쳐 모여! 이렇게 된 거야. 각각의 독립적인 집단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니네 다 왕 아래로 헤쳐 모여! 왕 아래 서열화돼! 라고 이렇게 정비되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통치제도가 마련되고 밖으로 정복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노란 박스에서 보다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정합니다. 중요합니다. 관등제와 관복제를 정비합니다. 왕 아래 일렬로 헤쳐 모여 왕 아래 서열화한다.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죄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율령이 있어야지 국가를 체계적으로 또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겠죠. 왕권이 강화되면서 원래는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주고받던 것이 왕위를 이제는 하나의 가문이, 하나의 부족이 세습하게 됩니다. 행정구역을 편성하여 왕이 백성을 직접 다스립니다. 또 불교를 수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게 되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의 앞서 학습 목표에서 살펴봤던 가야와
또 다른 삼국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중앙집권국가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 나도 역사가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말해보자. 특징 말할 수 있죠? 저기 배에 있었던 간단한 단어들 이런 것들 시험에 서술형으로 진짜 잘 나오는 문제다 얘들아. 한번 여러분이 여기다가 직접 정리해 보세요. 간략간략하게 정리해도 괜찮으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세요. 또 가야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가야와 부여의 특징 부분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한번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과 또 발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던 삼국과 가야 연맹으로 남았던 가야 국가까지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학습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번 더 배웠던 내용들 복습할 거고요. 복습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여러분 직접 계약해서 학교 오게 되면 통일신라, 이제 고구려 백제를 통일했던 통일신라로까지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전체를 지배했던 신라의 모습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요. 동영상 마친 친구들은 형성평가 문제까지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형성평가 문제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학습, 역사 학습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